도로 한복판에서 춤추고 있는 남성.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제가 볼 땐 춤도 그렇게 썩 잘 추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넓은 예. 무대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가 교차로예요. 글쎄 말이에요. 아, 예. 스테이지를 생각을 하셨나 봐요. 순간. 예. 제 어떤 지인분 그- 같은 경우에는 예. 횡단보도를 사다리인 줄 알고 새벽 내내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차량이 정말 많이 오가는 그런 곳이었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계속해서 그 우기고 사다리라고 하셨던 분도 있었거든요. 그 30대라 그러시는데 지금 춤추는 걸 보니까 상당히 고전적인 춤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 기분은 좋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 굉장히 위험하죠. 아니 물론 1번은 본인이에요, 본인. 아 그렇죠. 본인이 교차로에서 저렇게 춤추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저기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아주 흔하지 않은 풍경을 구경하면서 교통사고 약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경하다 뒤에서 네. 예, 받든지 뭐 이런.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에서는 음주소란으로 술 취해가지고 음주소란으로 아마 이제 과태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것 같은 걸로 끝냈다 합니다. 근데 저 예. 보면 저 웬만한 정신은 저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만취한 것 같긴 한데 더 이제 좀 황당한 건 그렇죠. 예. 이제 저 친구를 받고 이제 경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경찰을 보고 불이렇게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게 취중에 저런 건지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기 가능할까? 도망가죠 지금. 도망가잖아요. 보자마자. 이분이 저는 절대로 잘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웃을 정도의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일 근데 사고가 났다면 이분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게 네. 저 안에서 그 교차로 안에서 춤을 추면 안 된다는 예.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예. 저 와중에 교통사고가 나도 차량도 과실 인정이 됩니다. 왜냐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그럼. 춤을 추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춤을 추고 있는데 누군가 차량에 와서 부딪히면 물론 저분이 저기서 춤을 추고 돌아다닌 것 때문에 저분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되겠지만 사고를 낸 차량도 저분에 관련된 거에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서 춤을 추는 게 얼마나 민폐냐면요. 본인도 다칠 수 있지만 다른 운전자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예, 예. 자, 근데 다음에 우리가 볼 화면은 절대로 술 먹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침 어떤 용감한 젊은이가 잡은 사건인데요.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김 박사님. 이게 아마 16일 날 저녁에 부산 용당동 신호대기 차가 차량일 앞에 다 거예요. 나갔네? 예. 예,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어떤 차가 와가지고 지금 저 도망가는 차, 예. 저게 이제 추돌한 차예요. 그 본인 차도 앞에를 보면요 거의 다 반파됐어요. 자기가 받은 차량이 SV 차량 튼튼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차도 이제 거의 반파됐는데 예. 일단 그 저 추돌하고 난 다음에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내려가지고 잡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잘 정리하고 내릴 것처럼 약간 후진하더니 갑자기 도주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저 차 피해 당한 사람은 미처 쫓아갈 엄두도 못 내는데 마침 그 주변에 있던 20대 청년이 이제 그걸 봤어요. 예. 예, 그걸 보고 지금 보니까 뭐 이건 너무 저 사람 저대로 도망가다가는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가 빗길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가 그대로 도주하는데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중앙선을 지그재그로 여기 안 나오네 아직. 예. 지그재그로 넘나들면서 거의 고개 운전 수준으로 도주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임 씨라는 그 20대 청년이 예. 제3자입니다. 차를 끌고 추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112에다가 얘기를 해줍니다. 차는 어디로 은색 가고 있다, 어디로 그랜저다. 가고 있다. 차 넘바는 몇 번이다. 지금 어디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 하면서 자, 본인이 지금 중앙선 따라가가지고 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추적하는 예. 겁니다. 예. 저렇게 추적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산항 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만약에 그 저 대교를 벗어났으면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참 그 진입로 부근에서 이 사람을 그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그 21살 청년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잡았어요.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임모라는 예, 청년인데 예. 저 화면에 이제 나옵니다. 예, 예, 임채혁. 예. 예. 예, 지금 임채혁 이 임채혁 씨인데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이 우리나라에 많아야지 진짜 되는데. 예. 근데 이 사람 술 먹고 운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코올 예. 농도가 0.151이니까 예. 취소 사유에서 한참 넘었죠. 그러니까 완전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건데
최근에 요즘에 보시면 음주운전하고 일단 도망가면 하루 지나면은 음주 수치 안 나오잖아요. 다 무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사람도 일단은 현장만 떠나면 나중에 난 누구 사람은 다쳤는지 몰랐고 내가 다 술이 변상이 좋아했는데 난 술 안 먹었다 그러면은 사실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데 이제 음주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지금 임채혁 씨한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주 차량 운전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뺑소니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추돌 사고를 내고 앞에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피해자 상태를 보지 않고 도망간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그걸로 지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한 죄를 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음주운전에 대한 이 죄가 상당히 무거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하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진짜 좀 벌칙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마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처벌이 세계적으로 비교를 제가 우리 연구에서 한번 해봤는데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심지어 심한 나라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인지 인도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하루 정도 아내를 같이 가둬놔요. 그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너 집에서 죽어봐라 이 소리예요. 심지어는 아내를 통해서도 응징까지 하는 뭐 그 이 처벌 자체가요. 그 저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그 1년치 월급의 그 정도의 그 벌금도 부과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음주 관련돼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거의 그 고의적인 어떤 그 가해 행위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음주 운전한 것도 문제지만 음주 운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사람이 그렇죠.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거의 살인죄 준해서 처벌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래 업무상 과실치사죄 정도로만 처벌했다가 최근에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해서 위험할 거를 알고 이제 술을 먹은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아서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하는데요. 그래도 사실 실질적으로 실형 선고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명백한 그냥 묻지마 살인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인 건데 이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이 안 되니 이제 뭔가 이 법적 불균형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좀 변화를 좀 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이거는 진짜 거의 묻지마 살인이나 묻지마 폭행 정도에 준하는 엄벌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 이런 거부터 좀 제대로 신경 쓰는 그런 자세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근데 저기 다음 주제도요. 참 아니 이거가 좀 그래요. 근데 자 이게 지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김 박사님. 이거 오늘 전부 술 시리즈입니다. 이 여성도 20살 그 여성이에요. 조금 있으면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이제 짜잔 마술처럼 사람이 나올 겁니다. 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다. 20살 여성입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 인형 뽑기를 열심히 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형이 나오는 그 투입구가 가로 세로 30, 30이에요. 물론 사람은 머리만 들어가면 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만 들어가면. 예. 그래서 이 여성이 인형 뽑기 기계 나오는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망을 봐주던 일행이 신고를 해줬어요. 119에다가. 그래서 119가 와가지고 지금 저 여성을 지금 다 뜯어내가지고 인형 기계를 뜯어내가지고 지금 저기 꺼내는 겁니다. 전 처음에 저거 보고 마술인 줄 알았어요. 저기 진짜 좁거든요. 저 안에 글쎄요. 들어가면 완전히 거의 눌려 있는 상태로 있어서 예. 정말 좀만 구조가 늦었으면 저 안에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지금 저 여성한테 적용된 죄명이 뭔지 아세요? 특수절도입니다. 특수절도. 아니 근데 이 여성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술 먹었어요. 먹었죠. 그죠? 근데 이게 특수절도라면 굉장히 무슨 흉기도 들고 막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까 좀 전에 힌트 주셨는데 옆에 친구가 망 보고 있었거든요. 두 명 이상 절도를 하러 나가면 그게 특수절도가 되니까 지금 저 여성은 특수절도로 또 불구속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제가 뭐 이 사람들 전혀 모르지만 아니 젊은 그 사실 애들 가까운 그거잖아요. 근데 망을 본 게 아니라 술 먹고 들어가겠다니까 구경한 걸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사실 이 무사히 나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참 술버릇이 귀여운 술버릇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으니까. 119 업무에 차질을 주는 행위죠. 물론 그렇죠. 그거야. 잘했다고 절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술 먹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건 있었죠. 분명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좀 어린 애들 이제 7살 애기들, 애들은 그렇죠?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이렇게 저기 과거에 한번 그 32살 이모 씨가 한번 몸 집어넣어서 이제 물건을 실제로 꺼낸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네요. 어른들이. 아이들은 가끔 들어가서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야 뭐 그럴 수 네. 있겠지만 어떻게 어른이 저기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저기 들어갈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뒤를 뜯으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위가 뚫려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형인 뽐대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이제 인형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위가 막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간 대로 다시는 못 나와요. 다시는 못 나오니까 이제 옆에서 망 보던 친구가 원래 이제 그랬겠죠. 들어가기 전에 야 나 지금 들어가서 인형 꺼내올 테니까 바깥에 망 좀 봐.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괜히 망 봐서 그 친구도 지금 불구속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7살 어린애가 들어갔던 거 2013년도에 창원에서 들어갔던 거는요. 투입구가 가로 세로가 35, 30이에요. 이거보다 크네요. 이거보다는 커요. 그래도 7살짜리가 들어간 거고 조금 전에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32살 먹은 이 씨. 그 사람은 158에 48kg니까 굉장히 남성치고는 작고요. 그 통아저씨 수준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생각해서 거기에는 예. 35, 28이니까 35cm, 28cm니까 비교적 컸어요. 근데 요번에 들어간 여성분은 30, 30이니까 머리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갔다 끼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기계가 물어줘야죠. 물어줘야죠. 당연히 물어줘야죠. 당연히 기계가 물어줘야죠. 물어줘야죠. 다 뜯어냈는데요. 물어줘야죠. 야, 근데 참 어떻게 그니까요. 술 드시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댁에서 요새 김영란법도 있으니까 이 조용히 집에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